안녕하세요.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조금 특별한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의 막내로 그것도 늦둥이로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자면 저희 큰언니는 저보다 17살이, 둘째 언니는 15살이 많습니다. 엄청난 늦둥이인 셈이죠. 엄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빠는 40년 넘게 다닌 제조업 회사를 은퇴하시고 취미로 서울 외곽에 작은 농장을 하며 지내고 있으세요. 그 덕분에 저는 엄마가 둘, 이모가 1명인 셈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언니들은 매번 말합니다. 너 맨날 기저귀 누가 갈아준 줄 알아? 그거 다 언니가 했다. 안 잔다고 징징거릴 때 새벽마다 순번별로 일어나서 어르고 달랜 거 누군지 알아? 그거 언니들이 다 했다. 네가 옷 마음에 안 들어서 유치원 안 간다고 울고불고 해서 언니 학교 지각한 건 기억나?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언니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며 까르르 합니다. 사실 언니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엄마보다 언니들에게 안겨 찍은 사진이 더 많았거든요. 울고 있든 웃고 있든 제 옆엔 항상 언니들이 함께였습니다. 언니가 둘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둘째 언니는 제가 뭘 해도 잘한다 하며 저를 예뻐하는 스타일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 둘째 언니는 친구들의 이모 같은 스타일이구나 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첫째라서 그런지 큰언니는 저에게 잘해줄 때가 더 많긴 했지만 무서운 엄마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성적이 떨어지고 또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엄마보다 언니가 더 벼락같이 화를 내곤 했으니까요.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인기도 많고 흔히 말하는 잘 노는 친구들과 운동회 연습을 하다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도 한번 섞어보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친구들이 자신의 무리에 저를 끼워 놀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제가 뭐라도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그런 친구들과 놀며 운수대고 싶어졌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자 공부는 당연히 뒷전이 되었고 생전 그래본 적 없던 일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턴 쉽다고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학원을 빠졌습니다. 그때 생전 그런 적 없던 제가 말도 없이 학원을 빠지자 학원에서는 제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집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집에 있던 큰언니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원에 다녀온 척을 하기 위해 비슷한 시간에 집에 귀가했고 대충 둘러대기 위해 오늘 학원 버스가 늦게 왔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서 오늘은 일찍 자겠다. 이런 핑계들을 대며 제 방으로 빨리 도망치려 했죠. 큰언니는 제 방까지 쫓아와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지 시나리오도 대충 짜놨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언니만 바라보고 있는데 언니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언니가 못 느꼈을 것 같아? 요 근래 네가 변한 것 같다고 느끼긴 했어. 생전 손 안 대던 언니 화장품에도 손을 대고 주말마다 신경 써서 나가고 밤마다 전화하느라 문 닫고 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속여도 언니들은 못 속이는 거 알지? 언니의 말에 입이 뜨악 벌어졌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언니 화장품을 몰래 쓴 것도 둘째 언니 옷을 몰래 훔쳐 입고 나간 것도 다 알고 있었다니. 왜 알고도 말 안 했어? 저는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 씩씩거리며 되려 소리쳤습니다. 그거야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언니의 단호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언니도 저의 그런 표정을 읽었는지 제 옆에 와서 앉고 제 손을 잡았어요. 은영아, 잘 들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언니들 화장품 쓰고 옷 빌려 입는 거? 그런 건 1000번도 더 빌려줄 수 있어. 너도 호기심도 생기고 친구들이 하면 따라하고 싶을 나이니까 그런 거 다 이해해. 언니들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렇지만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잖아. 네 미래를 위해 네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공부야.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라 미래에 너에게 미안할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도 언니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의 미래가 걱정되어 그런 것 같았거든요. 어린 마음의 방황을 그렇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서서히 멀어져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공부에 전념하는 모범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심 섭섭하고 아쉬운 저의 마음이 보였는지 둘째 언니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저에게 장난을 걸었어요. 은둥,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먹고 싶은 거 없어? 저의 애칭은 은둥이었습니다. 없어. 아니, 언니가 듣기로는 우리 은둥이가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다길래 이뻐서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했지? 하여튼 둘이 비밀이 없지. 제 말에 둘째 언니는 히히 웃으며 저의 머리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에피소드 같은 사춘기 시절을 끝냈습니다. 꽤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제 성적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수험생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고사하고 앞부분에 기초적인 문제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수능을 앞뒀다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책상 앞에 붙여놓은 수능 날짜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고 모의고사도 주요 과목에 많이 틀려야 3, 4개이던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 타이틀을 달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 아는 문제인데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와 옳은 것을 고르시오를 구분짓지 못해 틀린 답을 고른다는 게요. 중학교 시절 방황은 애들 장난이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저의 19살 시절입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고 모자란 성적과 수능의 압박에 힘들어 온갖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먹고 가. 싫어, 먹기 싫어요. 은영아,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먹으라고요. 저를 위해 굳이 1시간씩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준 엄마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죠. 엄마는 식탁만 쳐다보고 가버리는 저를 후다닥 쫓아와 제 가방에 두유 한 팩을 넣어주셨습니다. 알았어. 반찬 맛없으면 이거라도 먹어. 지금은 배 안 고파도 학교 가면 배고파질 수도 있잖아. 매점 가면 돼요. 빈속에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래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은영아.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정말 그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대충 대답하고 집을 나섰죠.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가족들은 막내이자 수험생인 제 눈치를 받고 언니들이 한 소리를 하려고 해도 엄마가 나서서 말리셨어요. 너희들도 고3 때 저랬다. 다 이해해줘라. 공부하는 게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 그렇게 엄마 아빠가 모두 철저하게 제 편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 전 역시나 시험을 망치고 말았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엉망인 결과에 앞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지? 도저히 내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성적에 암울해하다 제 방에 들어오는 큰언니에게 불똥이 튄 거였죠. 언제까지 방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식구들이 지금 다 너 걱정하는 거 몰라?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 어차피 성적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무작정 방에 처박혀 있는다고 해결이 돼? 언니가 뭘 한다고 그래? 식구들이 무슨 내 걱정을 하는데. 다 자기 살기 바쁜데. 저는 그때 참던 울분이 왈칵 터졌습니다. 제 암담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함부로 판단 내렸죠. 이번만큼은 언니도 물러서줄 생각이 없는지 컴컴한 제 방에 불을 켜고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때문에 식구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네 눈치만 보고 있는 건 네 눈엔 안 보여?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김은영. 어쩜 너밖에 몰라? 언니가 엄마야? 왜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언니가 난리야? 둘 다 큰 소리를 내자 저희를 말리러 온 건 집에 있던 둘째 언니와 아빠였어요. 은주야, 너까지 왜 이래? 그만해. 아빠의 말에도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죠.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걸 왜 가족한테 돌려? 언니의 말에 저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아픈 것을 호흡하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죠. 큰언니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말까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말은 뱉어졌고 저는 상처받을 만큼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고 아침 9시까지 재수학원에 가서 밤 11시에 귀가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가족들과 어울리지도 않으며 제 생애 가장 암울한 20살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큰언니와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저는 언니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도 않았고 언니 역시 그런 저에게 몇 번 다가오려 시도하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 점점 큰언니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저는 물론 가족 누구에게도 말을 붙이지 않고 마치 첫 수능이 끝난 저처럼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어느 날 엄마의 큰 소리에 놀라 방문 가까이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언니는 말이 없었어요. 은주야, 제정신이야?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살려고 회사까지 그만둬? 제 짧은 인생사에서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언니는 끝까지 대꾸가 없었고 멀리서 듣기에도 속이 타들어가는 가슴 아픈 엄마의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큰언니에게 많이 힘든 일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당장 눈앞에 놓인 수능시험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번에도 망한다면 저에겐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끄러운 바깥에서 애써 신경을 돌리려고 이어폰을 끼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수능이 끝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 큰언니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져서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둘째 언니에게 들었습니다. 왜 헤어졌느냐고 물었지만 언니는 거기까지는 자기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큰언니는 37이었고 꽤나 큰 기업에서 과장 직급까지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달 정도로 유능하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이 생업도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했는지는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수능이 끝나고 1년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한 것에 대한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이지요. 가족이 다 그렇듯이 저와 큰언니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대학 입학금과 첫 등록금은 언니가 내주고 싶다고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마디 두마디 대화를 늘려갔고 언제 그랬냐는 듯 언니와 다시 돈독해졌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둘째 언니는 5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상견례 자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 언니의 시댁이 될 형부네 가족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언니는 술이 살짝 취해 있었어요. 늦은 새벽이었지만 저는 4학년 마지막 방학 기간으로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언니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내가 먼저 결혼하게 됐네. 축하해. 진짜 잘 살고. 식구들도 다 좋아 보이더라. 언니가 먼저 결혼했어야 됐는데 나 왜 이렇게 언니한테 미안하지? 그런 게 어딨어. 너 취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언니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뭘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 언니가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언니가 대단하면서도 또 언니가 안쓰러워. 물론 나도 은영이 너무 사랑하지만 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끔 은영이가 미울 때가 있어. 은진아, 너 취했다. 들어가서 자자 얼른. 언니들의 대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둘째 언니의 마지막 말이요. 은영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언니만 생각하면 가끔 은영이가 미워질 때도 있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미워진다는 건지, 왜 큰언니가 먼저 결혼했어야 하는지, 그게 또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언니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 내어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은진 언니 취해서 들어온 날 나 언니들 대화 들었어. 제 말에 언니들은 놀란 표정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은주 언니가 안쓰럽고 답답해? 은주 언니가 불쌍한 이유가 나 때문이야? 그래서 둘째 언니가 내가 가끔 미운 거야? 은영아. 놀란 큰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언니의 놀란 표정만으로도 이건 그냥 넘기고 말 별것이 아니라는 걸요. 대답해줘. 나 이해가 안 돼. 엄마, 대답해줘요. 엄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제 이름만 반복해서 부를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내가 은주 언니를 불쌍하게 만든 건데? 엄마, 아빠, 말 좀 해줘요. 왜 나만 따돌려? 다들 아는 눈치인데 도대체 왜 나한테만 안 알려주냐고요. 이상한 두려움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여보, 그냥 얘기해줘. 침묵을 깬 건 아빠였고 엄마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단을 만든 건 나니까 내가 말할게. 둘째 언니가 말했고 당연히 큰언니는 안 된다며 말렸어요. 언니, 얘도 이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야. 은영이 마냥 어린아이 아니야. 둘째 언니의 그런 진지한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은영아, 널 따돌린 게 아니야. 너를 위해 모두가 숨긴 사실이 있어. 사실 큰언니가, 은주 언니가 고등학교 때 너를 갖게 됐어. 너의 친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사실 은주 언니야. 무슨 소리지? 저는 분명히 한국어를 들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거짓말하지 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야. 이렇게 밝히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네가 알게 됐을 때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봐 우리도 말하기가 너무 겁났어. 그러면 내 친엄마가 은주 언니? 은주 언니가 내 엄마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은주 언니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너무 어렸어. 말도 안 돼. 엄마 아빠가 친한 원장님이 있는 병원에서 너를 몰래 낳고 그리고 너를 엄마 막내딸로 출생신고했어. 엄마한테 너도 소중하지만 은주 언니도 너무 소중한 딸이잖아. 언니의 앞날도 엄마는 걱정을. 말도 안 돼. 저는 더 이상 은진 언니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죠. 도망치듯 집을 벗어나 학교 근처에 자취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만 너희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서럽게 엉엉 우는 저를 보며 친구는 왜 우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만큼 지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구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본 것 같은 출생의 비밀이었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항상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관심의 중심에서 사랑받던 제가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보고 싶었어요. 언니들도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누구보다 은주 언니가 가장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니, 언니가 아니라 내 엄마라니.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흘렀고 저는 늦은 새벽에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진 언니, 친구 집에 가 있는 거지?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언니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안전한 곳 맞지? 응, 맞아. 밥은 잘 먹고 있고? 언니의 따뜻한 말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은영아, 울지 말고. 전화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식사는 거르면 안 돼. 알았지?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아니, 다들 어떻게 잘 지내. 우리 집안 막내가 없어졌는데. 네가 친구 집에 가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연락을 줬어. 너 거기 있다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저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고 그때 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알고 있었고요. 너무 따뜻하고 날 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생각에 갑자기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니도 겁이 났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겁났어. 미안해. 그렇게 도망쳐버리면 안 됐는데. 아니야. 많이 놀랐지. 언니, 은주 언니가 그 남자랑 헤어진 이유도 혹시 나 때문이야? 그래서 언니도 내가 가끔 미웠던 거야? 은주 언니는 원래부터 결혼 생각 없었어. 주변에서 다 결혼해도 네 옆에서 너 커가는 모습 보고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항상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너에게 주고 싶어 했어. 그게 돈이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든 뭐든 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는데 언니를 많이 사랑했나 봐. 계속 그쪽에서 결혼하자고 했고 언니도 그 사람 많이 사랑했대. 나 언니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처음 봤어. 우리 둘 다 언니는 항상 강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근데 나 때문에. 아니야, 은영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은주 언니의 선택이었고 그 누굴 사랑한다 해도 너보다 사랑하지 않아.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너 때문이 아니라 은주 언니가 널 많이 사랑해서 네 곁에 있고 싶어서 언니가 남은 거야. 내가 술 먹고 그렇게 말한 건 그건 잊어줘. 절대 널 미워한 적 없어.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가 튀어나왔어. 용서해줄래, 은영아? 둘째 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절 제일 사랑해주는 건 가족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친구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는 저의 연락에 은진 언니는 당연하다며 얼른 들어오라고 모두들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만난 식구들은 제 걱정과 다르게 원망이나 꾸지람 하나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걱정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은주 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제게 이렇게 알게 되게 해서 미안하고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둘째 언니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바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엄마 같은 언니로 계속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는 다 큰 어른이 되었다고요. 안녕하세요.